4번 어느 특이은하의 모습인데 가시광선과 전파 영역에서 관측했습니다. 전파 영상 보게 되면 Z와 로브가 보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전파 은하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자, 기억 전파 은하 맞고 형태상 타원 은하. 가시광선에서 보게 되면 가운데 있는 성운들에 의해서 어두운 부분들을 빼고 전체적인 밝은 부분의 영역을 보게 되면 타원 은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은하 중심으로부터 분출되는 물질 대부분 관측자 시선 방향 분출된다. 자, 그 말은 실제 전파 영상 보게 되면 Z는 지금 흰색으로 이렇게 뿜어져 나가는 거고, 그리고 이게 바로 회전축이라고 그랬습니다. 어쨌거나 우리 시선 방향과 나란하단 말은 틀린 거지. 만약 시선 방향으로 분출됐다면 로브 그대로 보게 될 거니 로브 하나의 로브만 받겠지. 둥근 모습만 받겠지. 보이겠지? 자, 6번 두 나선 은하 충돌. 자, 이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현상. 자, 별들의 충돌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실제로 두 개의 은하가 충돌하더라도 별들 간의 공간 사이 거리는 아주 멀기 때문에 별들의 충돌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성운들은 분명 현재 성운들을 훨씬 더 많이 분포하고 있고 이 성운들의 충돌은 가능하기 때문에 성운들이 충돌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별이 형성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디귿 어느 한 은하에서 다른 은하 청색편이. 청색편이란 말은 서로 접근한단 말이니까 지금 두 개 은하가 충돌한단 말은 두 개 은하가 충돌, 접근할 거니까 청색편이가 발생하겠지. 자, 7번. 자, 외부 은하까지 거리 후퇴속도 관계에 나타낸 것 1931년과 최근 연구인데, 자, 가로축이 거리고 세로축이 속도니까 이 기울기는 바로 허블 상수 h가 되는 거지. 자, 가로 증가량분의 세로 증가량, 가로 증가량분의 세로 증가량을 보게 되면 같은 속도 많이 되기 위해서는 나가 훨씬 더 많은 거리를 가로축을 가야 되는 거니까 기울기는 가가 더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지. 그 말은 과거에 측정한 허브 상수가 크게 측정이 되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가가 나보다 큰 값, 같은 거리의 은하 적색편이. 자, 적색편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도플러 효과 식을 보게 되면 C분의 V는 람다 제로분의 델타 람다. 바로 V와 델타 람다가 서로 비례 관계인 것. 후퇴 속도와 편이랑이 서로 비례 관계인 걸 알 수가 있다. 자, 그러면 같은 거리. 대략적으로 30이라고 봤을 때 같은 거리에 대해서 후퇴 속도가 가가 훨씬 더 크지. 세로값이 가가 훨씬 더 큽니다. 그 말은 속도가 크단 말이고 적색편이량도 크다 그 말이죠. 그래서 가가 더 크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자, 니은 허블 상수. 허블 상수는 기울기이기 때문에 가가 더 크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자, 우주의 크기는 h분의 c였습니다. 우주의 나이는 h분의 1. 자, 허블 상수의 역수였고 우주의 크기는 h분의 c. 그 말은 h가 클수록 그 크기는 작다 그 말이지. 자, 그 말은 가가 측정한 우주의 크기는 작겠죠.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자, 8번. 어느 은하의 스펙트럼에 나타나는 흡수선 A, B, C. 자, 지금 나와 있는 건 은하 한 개입니다. 하나의 은하에 대해서 흡수선 A, B, C 다른 파장을 이용한 것인데, 자, 봅시다. A와 B는 같다. 자, 도플러 효과 식을 보게 되면 C분의 V. 자, 지금 C분의 V, C는 광속이고 V는 그 은하의 후퇴 속도인데, 자, 흡수선 A, B, C 다른 파장이더라도 다 동일한 하나의 은하, 동일한 은하에 대한 거야. 그러면 C분의 V는 이건 일정하겠지. 자, 그러면 람다 제로분의 델타 람다인데 람다 제로가 다르면 델타 람다도 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C분의 V가 결과적으로 이 값은 일정해야 되니까. 자, 그 말은 만약 분모가 커지면 분자도 같이 커져야 된다 그 말이지. 그래서 이 값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어야 된다. 자, 그러면 B와 A와 B를 보게 되면 기준 파장 람다 제로가 다를 거니까 당연히 델타 람다 A와 B 역시 다르겠지. 같다는 거 틀렸고. 자, 니은 B는 512. 자, 그러면 512가 된단 말은 B가 12가 된다 그 말이잖아. 자, 그러면 요거 실제로 아까 보게 되면 모두 다 분모가 다르면 분자가 다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구해보면 600분의 12는 500분의 10이 되겠지.
그 말은 B는 12가 아니라 10이 되어야 동일한 값을 가질 수 있다. 그 말이지. 자, 디귿. 후퇴 속도는 600km/s이다. 자, 이건 나와 있는 값들이 있으니까 계산해보면 되겠지. C를 이용한다면, 자, 광속 30만, 자, 그리고 람다 제로가 600, 델타 람다가 12. 600분의 12는 50분의 1이 될 거니까 결과적으로 V는 6000이 나오겠지. 그래서 디귿은 맞겠지. 자, 그림 가나다, 열린 우주, 닫힌 평탄. 자, 나와 있는데, 가가 바로 닫힌, 나가 평탄, 다가 열린 우주가 되겠지. 자, 우주 평균 밀도. 자, 밀도가 가장 큰 것은 닫힌 우주, 가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나가 될 거고, 가장 밀도가 작은 것이 열린 우주. 자, 공률. 자, 공률은 닫힌 우주는 플러스, 평탄 우주는 공률은 제로, 그리고 열린 우주는 마이너스 값이었습니다. 자, 현재 우주는 다의 우주. 자, 아니지. 현재 우주는 평탄한 우주지. 그 밀도 값이 거의 임계 밀도가 거의 동일했지. 그래서 평탄한 우주가 된다. 17번. 우주 나이에 따른 팽창 가속도. 가속도라 말은 속도가 변하는 정도. 자, 물론 플러스로 변할 수도 있고 마이너스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 나와 있는 거 보게 되면 7.0, 70억 년을 기준으로 왼쪽은 자, 마이너스 값이니까 감속, 속도가 줄어들고 있는 거고, 그리고 70억 년 이후에는 가속이 되고 있습니다. 점점 빨라지고 있다 그 말이지. 자, 우주 나이가 69억 년일 때, 자, 그 말은 자, 감속이 이루어진 시기라 그 말이죠. 그러면 우주의 암흑 에너지는 청력을 발휘하고 물질들은 인력을 작용할 거니까 현재 감속이란 말은 인력이 더 컸다는 걸 말하겠지. 그래서 물질 비율이 더 높았겠지. 우주 나이 70억 년일 때 우주 팽창 속도가 제로. 자, 속도가 제로가 아니지. 가속이 제로인 거지. 속도 변화가 제로인 거지. 그러면 어떤 속도 변화가 있을 거고 속도 변화 없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니까 속도가 제로란 말은 말이 안 맞지. 속도 변화가 변하지 않고 있다. 0이다. 그 말이지. 가속도가 0이다. 현재 이후 우주 팽창 속도는 점점 증가한다. 자, 지금 현재 이후라 그랬는데 지금 계속 가속도. 자, 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속도는 점점 증가하는 게 맞죠. 자, 그래서 우리가 현재 상태를 가속 팽창이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19번. 자, 물질만 구성된 ABC.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닫힌, 그리고 평탄, 열린 세 개의 모형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현재 우주 평균 밀도는 A가 가장 크다. 자, 평균 밀도 가장 큰 건 닫힌 우주 C겠지. 우주의 공률. 자, 닫히는 플러스 평탄은 제로, 그리고 열리는 마이너스 값이라고 했습니다. 공률 가장 큰 건 C가 되겠지. B에서 우주 평균 밀도, 임계 밀도가 같다. 그렇지. 이게 바로 평탄한 우주를 말하는 거지. 자, 우주 모형 AB, 초신성 1A, 적색 편의, 겉보기 등급 관계를 각각 나타낸 겁니다. 자, 그런데 암흑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말은 가속 팽창을 할 수 있다 그 말이지. 자, 그래서 이제 가가 가속 팽창하고 있는 모형. 실제로 A와 B를 따져보게 되면 당연히 A가 되겠죠. 자, 적색 편의가 1인 자, 1A형 초신성 거리는 A와 B 예측했을 때보다 멀다 돼 있는데 자, 지금 1일 때 위치를 잡아보게 되면 A가 좀 더 위에 있다는 거지. 참고로 거리라는 것, 거리는 바로 겉절이 가지고 재는 거였지. 겉보기 등급 마이너스 절대 등급. 근데 절대 등급은 고정되어 있는 값이니까 겉보기 등급 값이 클수록 거리는 멀게 되겠지. 그래서 좀 더 겉보기 등급이 큰 A가 좀 더 멀게 이 값이 클 것이고 더 멀게 측정이 되겠지. A는 가속 팽창. 맞는 말이죠. 자, 현재 A 같은 경우에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더 멀리 있다, 더 많이 팽창했다, 더 빠르게 갔다 그 말이니까 가속 팽창이 되겠지. 자, 가는 B. 가는 B가 아니라 참고로 가속 팽창할 수 있는 것은 A. 암흑 에너지를 가졌을 때, 고려했을 때를 의미하겠지. 자, 1번. 자, 외부나 허블 분류에 따라서 가나다 나와 있고 각각 타원, 나선, 불규칙 은하 중에 하나라 되어 있습니다. 자, 색지수. 색지수라는 것은 뭘 알려주는 거지? 온도를 알려주는 거죠. 색지수와 온도의 관계는 반비례. 됐습니까? 자, 그리고 구성하고 있는 별의 평균 연령.
참고로 성간물질이 많을수록 별 탄생이 새롭게 많이 이루어지고 또 큰 별도 만들 수 있지. 그래서 성간물질이 많을수록 젊은 별이 많고 푸른 별이 많았던 거지. 자, 성간물질 순서는 이렇게 됐죠. 불규칙은 가장 많았고 타원은 가장 적었고. 됐나? 그러면 가다와 가나를 비교했는데 다시 말하지만 불규칙 은하 같은 경우에 자, 표면온도 푸른 별이 많죠? 표면온도 높은 거지? 자, 표면온도 높단 말은 색지수가 작죠. 그래서 불규칙 은하 색지수가 작고 타원 은하는 크고 그리고 불규칙 은하는 젊은 별이 많겠죠? 평균 연령이 적을 거고 타원 은하는 많을 거고. 그러면 가다와 가나 일단 이 두 가지는 색지수하고 평균 연령 이거는 구분할 수 있는 애들이잖아, 맞지? 그래서 가가 결과적으로 현재 색지수 이제 온도가 낮은 애들이 많단 말이고 그리고 나이 많은 애들 많단 말이지. 가가 뭐가 된다? 타원 은하 되겠죠. 자, 그리고 관측되는 은하 중에 구성 비율이 다 나가 돼 있는데 가장 많이 관측되는 건 뭘까? 타원 은하? 실제로 나선 은하입니다. 나선 은하가 실제로 관측될 때 가장 많이 관측이 돼. 그리고 문제상 옆에 오른쪽에 있지 않아? 내용이? 있던데? 참고 내용으로. 어쨌거나 실제로 이거는 현재 보면 관측되는 결과만 말한 겁니다. 실제로는 불규칙은하 가장 많을 걸 예상을 하지만 어쨌거나 관측되는 걸 봤을 때는 나선 은하가 가장 많다. 그러면 다와 나 중에 나선 은하고 타원 은하, 나선 은하와 불규칙 은하 구분하는 거였으니까 일단 구분이 되겠죠. 밑에 건 굳이 구분 안 해도 되겠죠. 됐지? 넘어갈게. 자, 2번 가겠습니다. 지금 2번 같은 경우에 가나다 역시 타원과 나선과 불규칙인데 이것도 역시 성간물질 가지고 따지는 거지. 자, 그러면 성간물질의 비율 제일 밑에 있는 거 보면 되겠죠. 우주 공간에 가장 많은 물질이 뭡니까? 가장 많은 원소가? 대부분 다 수소잖아. 수소지. 그러면 성간물질 역시 별의 대부분도 수소고 그러면 이 별을 만드는 재료 성간물질 역시 대부분이 수소겠지. 그래서 여기서 전체 질량분의 성간물질 중 수소 질량 성간물질 중에 수소 질량 이렇게 특정 애들만 말을 했지만 대부분이 수소잖아. 그냥 성간물질의 질량이지. 됩니까? 그러면 성간물질이 누가 많느냐 그 말이잖아, 맞지? 그러면 성간물질 가장 많은 게 누구야? 불규칙. 가가 불규칙 되겠죠? 지금 적은 게 다 될 거잖아, 맞지? 그럼 다는 누구다? 타원. 이 구분할 수 있는 거지. 됐습니까? 성간물질 가지고 구분할 수 있는 거지. 자, 그러면 밑에 것들은 굳이 또 안 해도 되겠죠? 아까 색지수가 누가 클 수밖에 없죠? 타원. 얘는 온도 낮은 애들이 많을 거니까. 됐지? 자, 그래서 불규칙 은하 같은 경우에 색지수가 가장 작겠죠? 넘어갈게. 자, 3번. 자, 특이 은하 스펙트럼 나타낸 건데 퀘이사 또는 세이퍼트. 근데 퀘이사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먼 거리에 있고 후퇴속도가 아주 크기 때문에 적색 편의가 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H베타의 적색 편의를 보게 되면 나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나가 퀘이사 그리고 가는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세이퍼트 되겠지. 자, 가는 세이퍼트 맞고 시지름이란 말은 볼시자 지름 보이는 크기를 말합니다. 보이는 직경. 그래서 보이는 크기를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보이는 크기를 시지름, 시직경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같은 크기라도 멀리 있으면 작게 보이겠지. 그래서 이 보이는 크기, 시지름은 거리에 반비례하는 관계를 가집니다. 자, 그러면 적색 편의가 큰 게 거리가 먼 거니까 나가 더 거리가 머니까 크기는 작게 보이겠지. 그래서 가가 나보다 크다 맞고 자, 가는 나보다 과거에 생성되었다. 참고로 세이포트가 먼저 생성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퀘이사는 먼 거리에 있고 먼 거리에 있는 빛이 우리에게 도달했단 말은 현재 과거에 출발해서 왔단 말은 나이가 그만큼 많다 그 말이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퀘이사가 나이가 많다 그랬어. 그러니까 가가 더 많다는 말은 이제 이게 맞을 수도 있겠지만 안 맞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겠지. 이건 틀렸다. 자, 5번. 자, 서로 다른 은하 스펙트럼 나타낸 것 돼 있는데, 자, 세이퍼트와 일반 은하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세이퍼트의 특징은 방출선의 폭이 넓게 나타난다고 그랬어. 그래서 같은 H베타 또는 H감마가 나와 있는데, 이것들을 봤을 때 훨씬 더 폭 자체가 넓기 때문에 가가 이게 세이퍼트가 되겠지. 자, 세이퍼트는 가. 지구에서 은하까지 거리. 참고로 은하까지 거리는 거리가 멀수록 후퇴속도가 크고 그에 따라서 적색 편의가 크게 나타나는 거지. 자,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O3를 비교해서 보게 되면
좀 더 파장이 좀 더 크게 나타나는 게 바로 나가 되겠지. 나가 더 클 거니까 나가 더 거리가 멀다는 걸 알 수가 있다. 자, 디귿. 은하 전체 밝기분의 중심핵의 밝기. 중심핵의 밝기가 밝으려면 중심의 질량이 많이 모여 있어야 돼.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특이은하, 세이퍼트와 전파은하와 퀘이사 모두 다 중심에 거대 질량체가 있고 블랙홀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거대한 블랙홀이 있다고 그래서 그만큼 중심에 질량이 많이 모여 있는 거지. 그래서 세이퍼트는 중심에 질량이 많을 거니까 중심핵의 밝기가 현재 상대적으로 일반 은하보다 비중이 크겠지, 밝겠지. 그래서 가가 나보다 크다, 맞는 말 되겠지. 자, 7번 가겠습니다. 7번 이거 유사한 문항 있었죠? 어디서 봤습니까? 자, 이거는 약간 한 번 더 재작년의 수능 문제보다 한 단계 더 간 건데 그렇지만 4개 은하, 그때는 3개 은하였거든? 일단 4개 은하인데 이거 1직선상이 있다 그랬잖아, 맞지? 자, 일단 1직선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억하실 것이 파장 변화량과 거리와 후퇴 속도는 다 비례관계에 있다는 거지? 자, 그걸 구분을 해야 되고. 자, 일단 나와 있는 거 볼게. 일단 우리 은하 ABC 1직선상에 위치하고 있고 한쪽에 하나, 한쪽에 또 반대편에 2개가 와 있다 그 말이죠. 자, 그리고 BC 사이 거리보다 AB 사이 거리가 일단 BC 사이 거리가 AB 사이 거리보다 멀다는 것. 자, 그리고 A의 거리는 30. 자, C는 500 나노미터 기준으로 507. 이건 뭘 알 수 있죠? 파장 변화량이 나왔단 말은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거리 할 수 있고 또 후퇴 속도. 원래 후퇴 속도 어떻게 구합니까? C분의 V는 자, 도플러과 C가 어떻게 되지? C분의 V는 람다 제로분의 자, 델타 람다가 되겠죠? 자, 그러면 500이 나와 있고 507일 거잖아, 맞지? 그럼 결과적으로 이거는 500분의 뭐다? 7 되겠죠? 요거 30만 되겠지? 그대로 넘어가면 V 구할 수 있겠지? 그 값이 4200이 나온다, 그 말이지. 자, 그리고 4200이 나왔단 말은 자, 좀 전에 허블상수 얘기도 나와 있죠? 그럼 V는 HR일 거니까 여기다 H를 나눠주게 되면 결과적으로 거리 나오겠죠? 얼마입니까? 60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로부터 C는 60이다. 자, 그리고 C에서 B를 관측하면 3500이다. 역시 V는 HR. 자, V는 HR 쓰게 되면 요거 70 넣게 되면 둘 사이 거리가 얼마다? 50이란 걸 알 수가 있지. 됐지? 일단 이렇게 도출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림 한번 그려봅시다. 우리 은하가 있고 자, 일단 나와 있는 게 C, B 쭉 나와 있는데 아까 참고로 예를 들어 A 같은 경우는 아까 30이라고 문제 제시가 돼 있죠? 일단 A 먼저 표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애들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한번 따져볼게. 예를 들어 C가 양쪽에다 칠게.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왜냐면 C의 거리가 지금 얼마랬죠? 60.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고 왼쪽에 있을 수도 있잖아, 맞지?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 자, B의 거리가 얼마라고? 50이라고. 자, 그러면 근데 자, C로부터 50. 그럼 여기 있을 수 있겠죠? 또는 50. 여기 있을 수도 있겠지? 근데 여기가 될까 안 될까? 안 되지. 왜 안 되죠? 참고로 BC 사이 거리는 AB 사이 거리보다 멀다. 이게 나와 있잖아, 맞지? 그래서 참고로 여기 되게 되면 AB 사이가 더 멀게 되는 거지. BC 사이보다 AB 사이가 더 멀게 되기 때문에 여기 있을 수밖에 없지? 됐나? 자, 이거. 자, 그러면 이게 또 맞는지도 확인을 좀 해야 되겠지. 왜냐하면 C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됐나? 그러면 오른쪽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죠? 왜 안 맞지? 한쪽에 다 쏠리게 되는 거지. A, B, C. 근데 아까 한쪽에 2개, 한쪽에 1개라 그랬잖아? 그러면 C는 여기가 아니라 A의 반대편에 있어야 된다. 그 말이지. 자, 그러면 B는 다시 거리차 얼마? 50. 그럼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는 거지. 그런데 누구의 거리가 더 큽니까? 아까 보면 요거 BC하고 AB하고 거리차가 생길 거잖아, 맞지? 그러면 여기 있게 되면 AB 거리가 더 크잖아. 그럼 안 맞게 되는 거지. 그래서 결과적 B는 여기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됐나? 따져보면 돼. 위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따지게 된 B는 여기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다. 됐지? 그러면 C, B, A 세 개 위치 결정됐죠? 그럼 그 뒤에 밑에 것들은 그대로 따라가면 될 거잖아, 맞지? 어렵지 않을 거 생각됩니다.
자, 빅뱅 우주론에서 시간에 따른 우주 온도와 밀도 변화 나와 있습니다. 자, 빅뱅 이후 우주 크기는 증가하였다. 빅뱅 이후의 우주는 계속 지속적으로 팽창하였기 때문에 크기가 커졌지. 자, 니은 우주 배경 복사가 최초로 방출된 시기. 자, 이거는 자, 빅뱅 이후에 약 38만 년 후가 될 건데 그때가 바로 원자가 형성될 수 있었던 거지. 자, 무조건 원자가 형성됐다고 해서 된 것이 아니라 생각해 보게 되면 우주가 팽창하면서 그만큼 밀도가 작아지면서 빛이 물질 사이를 쉽게 빠져나올 수 있었던 거지. 자, 그러면서 기존에 있던 원자 핵들과 전자가 만나서 원래 기존에 있던 원자 핵과 전자가 만나서 원자를 만들었을 때 빛이 부딪히면서 이걸 계속 무수히 계속 깨졌던 거지. 분리가 이루어졌던 거지. 그런데 밀도가 좀 작아지면서 빛이 쉽게 빠져나가면서 이 빛이 했던 역할이 원자를 깨는 거였는데 이제 원자를 쉽게 못 깨니까 원자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원자가 형성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원자 형성 시기와 그리고 복사가 우주 배경 복사가 방출된 시기는 동일하다고 봐도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주 배경 복사, 원자 형성 같은 시기다라고 생각하면 돼. 자, 디귿 우주의 총 질량은 BC 자 나와 있는데 우주의 물질의 총량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총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 외의 우주 구성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암흑 에너지였지. 근데 암흑 에너지는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그래서 근데 총 질량 이거는 물질이니까 물질의 양은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자, 11번 A와 B 빅뱅 이후에 약 38만 년. 약 38만 년이라는 것은 이것은 우주 배경 복사가 방출되어 나온 것. 자, 현재 우주 배경 자, 온도가 2.7K이고 그리고 약 38만 년 때는 3000K죠. 자, 그래서 A가 파장이 더 짧은 그만큼 에너지가 강한 온도가 높은 그래서 3000K인 38만 년을 말하는 거고 B가 바로 현재 2.7K를 말하고 있는 거지. 기억, 우주 온도는 빅뱅 이후 약 38만 년 지났을 때 현재보다 높다. 온도는 빅뱅 이후에 팽창을 하면서 계속 온도가 지속적으로 낮아져 왔지? 그럼 당연히 현재보다는 과거가 더 온도가 더 높았겠지. 현재 우주 배경 복사 상대적 세기. 자, 지금 현재라 말을 했기 때문에 현재 온도가 낮은 시기인 파장이 긴 바로 B가 되겠지. 자, 그리고 람다 B와 람다 A 자, 크기 B를 나타내는데 자, B의 변이 법칙. 자, 온도와 파장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건데 서로 반비례 관계를 가집니다. 자, 그런데 온도가 3000K와 2.7K 약 1000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자, 결과적으로 파장 차이가 온도 차이가 1000배란 말은 그리고 파장 역시 약 1000배의 관계를 가지겠지. 그래서 100배가 아니라 약 1000배가 되겠죠. 14번 자, 가와나 초기 우주 서로 다른 시기에 양성자, 중성자, 헬륨 원자 핵이 있습니다. 자, 헬륨 원자 핵. 자, 기본적으로 초기에 자, 나중에 중성자 두 개와 양성자 두 개가 만나서 헬륨 원자 핵을 만드는 거니까 시기적으로 본다면 가가 전이 될 것이고 나가 후가 되겠지. 시간적으로 가가 더 빠른 시기입니다. 자, 갈게. 우주 온도는 가 시기가 나 시기보다 높다. 자, 우주는 빅뱅 이후에 팽창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낮아져 왔어. 그러면 과거가 더 온도가 더 높지? 그러면 가가 더 높다는 걸 알 수가 있다. 자, 나 시기의 수소 원자 핵과 헬륨 원자 핵. 자, 개수비를 물어봤는데 나에서 보게 되면 헬륨 원자 핵 하나. 그런데 자, 지금 양성자로 돼 있는 것. 수소 원자 핵 같은 경우에 자, 수소 원자 핵은 자, 양성자 한 개만 가지고 헬륨 원자 핵은 양성자 두 개, 중성자 두 개를 가지지? 그러면 헬륨 원자 핵은 한 개가 되겠지만 수소 원자 핵은 각각이 다 수소 원자 핵이 될 거니까 12개가 되겠지. 그래서 이거는 12대 1이 되는 거지. 질량비가 아니라 개수비이기 때문에 현재 12대 1이 됩니다. 자, 근데 디귿에서 현재 우주에 존재하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는 우리가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게 3대 1이다. 참고로 중성자와 양성자의 질량은 비슷합니다. 물론 전자는 한 1800분의 1밖에 안 돼. 아주 월등히 작지. 무시해도 돼. 그런데 양성자와 중성자는 질량이 비슷해. 그러면 자, 지금 나에서 봤을 때 헬륨 원자 핵은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니까 4. 그리고
현재 양성자, 수소 같은 경우에 양성자만 이루어졌으니까 이게 12개지? 그럼 12와 4가 될 거니까 이 역시 질량비가 3대 1이 되는 거지. 그러면 현재 관측한 3대 1과 그리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원자핵을 만들었을 때, 헬륨 원자핵을 만들었을 때 그때 질량비 역시 3대 1이니까 이론적으로도 현재 3대 1이 나온다. 현재 이 값이 일치한다 그 말이지. 3대 1. 자, 15번. 현재 우주 구성 요소 A, B, C 나와 있는데 자, 가장 많은 것은 암흑 에너지, 그 다음에 암흑 물질, 그 다음에 보통 물질입니다. 각각 암흑 에너지는 68, 암흑 물질은 27, 그리고 보통 물질은 5라 그랬습니다. 각각 구분할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우주 팽창 속도가 나와 있는데 시간이 감에 따라서 우주 팽창 속도는 점점 감소를 했다가 일정 시간 이후에는 가속이 이루어지고 있죠. 참고로 이론적으로는 이 시기가 나눠지는 시기가 약 70억 년입니다. 그래서 우주가 빅뱅이 일어나고 약 70억 년까지는 계속 감속을 하다가 70억 년 이후에는 계속 가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기억. 중성자는 A에 해당된다. A가 보통 물질, 중성자,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 자, 암흑 물질은 질량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물질인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중성자는 물질이니까 보통 물질 맞고, 기억 시기의 우주에는 C가 B보다 구성 비율이 높다. 자, 기억은 초기가 될 건데 암흑 에너지 보통 물질, 암흑 물질. 자, 나와 있는 게 제일 위에 있는 게 암흑 물질, 그 다음이 보통 물질, 그리고 일정한 밀도를 가지는 게 이게 암흑 에너지입니다. 초기에는 암흑 물질이 가장 많았고, 그리고 현재 같은 경우에 일정적 이후에는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것이 암흑 에너지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빨간 시기 이후라면 암흑 에너지가 다른 애들보다 더 많은,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고, 근데 빨간색 이전이라면 각각의 비율은 다른 거지? 그런데 기억 시기는 거의 초기니까 현재 암흑 에너지가 암흑 물질보다 더 많았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겠지. 자, 이렇게 각 시기마다 그 비율이 서로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다. 기억은 초기니까 오히려 초기에는 암흑 물질의 비율이 더 높았을 것이다. 자, C의 밀도는 기억 시기가 니은 시기보다 크다. 자, 기억. 자, C는 암흑 에너지인데 암흑 에너지는 지금 제시했던 자료를 보더라도 암흑 에너지는 밀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우주 공간의 팽창이 이루어지지만 현재 팽창과 함께 끊임없이 추가적으로 생성이 되고 있어. 그래서 일정한 밀도를 유지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밀도는 일정하다. 자, 여기서 기울기는 뭘 의미할까? 비울기는 후퇴 속도. 적색 편의는 뭐에 비례하죠? 적색 편의는 뭐에 비례합니까? 거리에 비례하지? 비례하는데, 근데 참고로 적색 편이라는 것은 도플러 효과를 쓰기 위한 거잖아. 맞나? 그러면 C하고 람다 제로는 결정돼 있겠지? 그러면 V와 델타 람다, 이 파장 변화랑 이 적색 편이가 바로 뭐에 비례합니까? 속도. 이건 속도를 말하는 거지. 됩니까? 적색 편이는 속도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속도 서로 비례관계에 있는 거니까. 그리고 허블의 법칙을 다시 적용시키게 되면 H가 일정할 때 또 세 개는 역시 거리하고 다 비례관계를 가지잖아, 맞지? 그런데 여기서는 이 기울기 두 가지가 나왔기 때문에 H는 고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야. 자, 왜냐하면 여기에 속도잖아, 맞지? 가로가 속도고 세로가 거리야.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허블의 법칙은 가로가 뭐였죠? 시간과 거리 이 관계를 따지는 거였지? 맞나?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속도죠. 그럼 기울기 어떻게 되죠? 속도분의 거리. 속도분의 거리가 뭡니까? 허블의 법칙 V는 HR. 속도분의 거리라고 그랬지? 그럼 V가 넘어간다 그 말이잖아. 그래서 V분의 지금 R 된다 그 말이죠? 그 말은 H가 넘어가야 되겠지? 요거 H분의 1 되겠지. 됩니까? 그래서 이 기울기는 H분의 1입니다. 그런데 H분의 1이긴 한데 자, 거리하고 속도가 나와 있잖아?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같은 거리일 때 A와 B 중에 누가 더 속도가 큽니까? B가 더 속도 크죠?
같은 거리인데 B에 자 A 모형이 있고 B 모형이 있는데 B일 때가 더 속도가 더 빠르잖아. 맞죠? 됐나?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기울기는 자 A와 B 중 누가 더 빨라 다시? B가 더 빨라. 그러면 이 기울기는 속도와 무슨 관계? 반비례관계 가지죠. 됩니까? 이걸 알고 있어야 돼. 가로와 세로, 세로가 거리로, 가로가 속도로 또는 적색편의로 제시가 됐을 때 이때 기울기는 속도의 반비례하는 값을 가진다. 이걸 알고 있어야 돼. 그래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가속 팽창하는지 감속 팽창하는지 지금 가속과 팽창 중에 하나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가속하는지 감속하는지 이거는 시간에 따라서 가속이란 말은 점점 빨라지는 거잖아. 감속이란 말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느려지는 거지. 그럼 여러분들 자 A 모형을 본다면 위에 있는 것들은 거리가 멀잖아. 거리가 멀단 말은 과거입니까? 최근입니까? 과거죠. 이건 과거야. 그러니까 A 그래프 내에서 밑에 있는 건 가까운 거지. 가까운 건 상대적으로 좀 더 가까운 최근이 되는 거지. 그러면 과거와 최근 시간의 흐름은 이렇게 되는 거지. 시간의 흐름 내려와야지. 역으로 밑으로 내려오면서 기울기가 어떻게 변하는지 봐야 되는 거지. 되겠나? 기울기는 팽창 속도와 무슨 관계? 반비례. 자, 시간이 갈수록 기울기가 어떻게 되고 있죠? 작아집니다. 맞나? 시간의 흐름은 과거에서 최근으로 와야 되니까 내려와야 되는 거지. 점점 기울기가 작아지고 있는 거지. 기울기가 작아진단 말은 속도는 빨라지는 거지. 그래서 A가 가속 팽창이 되는 거예요. 됩니까? 근데 B 같은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게 과거와 최근이잖아? 근데 시간 갈수록 기울기가 어떻게 되지? 기울기가? 오히려 기울기가 커지고 있죠? 맞나? 기울기 커지는 속도는 느려진단 말이지. 그래서 이거는 B는 감속이 되는 거지. 됩니까? 시간의 흐름은 역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A와 B 모두 자, 은하거리가 멀수록, 자, 밑에 건 좀 쉽습니다. 자, A와 B 모두 은하거리가 멀수록 후퇴 속도가 빠르다. 참고 거리가 멀수록 적색편이 크잖아. 크고 있지? 지금 속도가 빠른 거지, 당연히. 됐고, 적색편이 기역일 때, 여기와 여기잖아, 맞지? A와 B 중 누가 더 멀리 있습니까? A가 더 멀리 있죠? 그 말은 더 밝아 보여, 어두워 보여? 어두워 보이겠지? 됐나? 거리가 머니까. 자, B에서 암흑 에너지 밀도가 물질 밀도보다 크다. 암흑 에너지가 물질 밀도보다 크다. 물질은 중력, 암흑 에너지는 청력. 밀어내는 거지. 그러면 암흑 에너지가 크면 청력이 더 크단 말이죠. 그러면 뭐가 됩니까? 감속이야, 가속이야? 가속이지. 자, 가속은 누구죠? A지? 됐지? 넘어갈게. 자, 18번. 자, 18번에 여러분 좀 아셔야 될 게. 자, A, B, C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 A 볼게. 자, 참고로 여기 나와 있는 게 자, 암흑 에너지를 가진 건 A, B, C 중에 누구밖에 없습니까? A밖에 없죠. 암흑 에너지를 가진단 말은 무슨 팽창? 가속 팽창. 그러면 여기서 가속 팽창 누구죠? A가 되겠지? A. 지금 일단 다 대응이 돼 있네. 문제 좀 더 어렵게 만들었다면 이거 가나다 이런 식으로 냈겠지. 참고로 0.3과 0.7 합치면 얼마야? 1이죠. 밀도가 1이랍니다. 지금 임계 밀도와 B가 1이란 말이잖아. 임계 밀도가 동일한 밀도를 가진다면 무슨 우주였지? 평탄한 우주야. 그래서 아까 이게 A가 가속이고 이게 지금 현재 평탄한 우주고 C가 닫힌 우주가 될 거야. 밀도 나와 있는 값을 보면. 맞나? 참고로 C는 명확한 닫힌 우주잖아. 그리고 B 같은 경우에도 밀도가 1이잖아. 1인 게 우리가 알고 있는 평탄한 우주지. 그런데 A 역시 1이야. 이 역시 평탄한 우주가 되는 거지. 무슨 말이냐면 밀도 관계를 따졌을 때 이거는 평탄한 우주 맞습니다. 근데 그 팽창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 그 성향을 보게 되면 가속이라는 거지. 됩니까? 됐나? 그래서 얘는 평탄한 우주가 되는 거야. 알겠지? 평탄한 우주가 되는 겁니다. 평탄한 우주 따진 건 밀도까지 따지는 거니까. 밀도가 지금 1이니까. 됐지? 자, 그러면 A는 열린 우주. 아니죠? 자, 우주 공률. 평탄한 우주 또는 가속이 될 겁니다. 자, 우주 공률. 자, 공률 기억납니까? 평탄한 우주의 공률이 뭐였지? 0이었죠. 닫힌 우주는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 됐나?
자, 그러면 이거는 0, 0 플러스 되겠지. 자, 기억의 C는 1보다 크다. 1보다 크면 임계밀도보다 크단 말이잖아. 임계밀도보다 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밀도가 크단 말이지. 그럼 입자간의 거리가 가깝다 그 말이죠. 그럼 잘 당겨 못 당겨? 잘 당겨. 맞나? 그러면 닫힌 우주 되겠죠? 그 말은 거지. 자, 우주 나이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 크기가 제로일 때, 요거 빅뱅일 때, 제로일 때 이걸 나타내는 거지. 그 역으로 가면 가장 큰 건 가속 우주 평균 이게 가장 크겠지. 되지? 자, 마지막 갈게.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들 마찬가지야. 자, 여기서 선, 직선 쭉 나타낸 것. 이 대각선은 자, 두 개의 밀도 다 합친 거잖아. 맞지? 0.7과 0.3을 합치면 얼마? 1. C 같은 경우도 0.2와 0.8을 합치면 얼마? 1. 이거 다 1이죠. 두 개의 밀도를 합친 게 다 1이다. 그 말이잖아요. 이 선은. 그럼 밀도가 1이면 뭐라고? 평탄우주. 평탄우주 되는 거지. 그러면 위쪽에 있으면 D 같은 경우에 위쪽에 있으면 그냥 D뿐만 아니라 이 위 있는 게 다 말하는 거지. 여기는 1보다 큽니까 작습니까? 그죠? 0.7과 0.8, 1.5잖아 맞지? 어쨌거나 이 1이라는 선보다 위에 있는 애들은 오른쪽 위는 다 무슨 우주? 닫힌 우주가 되는 거지. 밑에는 뭐다? 열린 우주 되는 거죠. 1보다 작잖아. 됐나? 자, 그러면 우주의 공률 아까 따졌습니다. 아까 평탄한 우주가 공률이 얼마라고? 0. 닫힌 우주는 플러스. 열린 우주는 마이너스. 얼마인지 제시 안 했습니다.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이 정도만 제시했잖아. 맞지? 자, 공률은 A가 B보다 작다. A, B. A는 0이고 B는 마이너스니까 A가 더 크겠죠. 그럼 작다 했으니까 틀렸고. 우주의 평균 밀도는 A가 C보다 크다. A, C. 요거 둘 다 얼마입니까? 1이죠. 똑같지? 똑같고. D는 닫힌 우주. 맞지?